네. 그래서 목차는 일단은 토폴로지가 뭘까? 일단 우리가 저는 여기서 일단 토폴로지가 뭔지 일단 그 막 정의대로 딱딱 그 다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요. 일단 뭐 비유 같은 걸 통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토폴로지를 했으니 이제 더 컴팩트가 뭔가? 컴팩트 디스가 뭘까? 이제 정의를 한번 그 이제 모르는 내용들을 계속 그 파헤쳐 보면서 컴팩트가 뭔지 한번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왜 중요한지 컴팩트가 뭐길래 사람들이 왜 자꾸 컴팩트 거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딱 이 세 개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세미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폴로지가 뭐냐? 토폴로지 정의는 이거예요. 라고 끝내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이렇게 안 할 거고요. 당연히. 토폴로지는 정의는 안 할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마을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쳐진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마을이 있고 주변에 집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웃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이 이웃을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하는 게 토폴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을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근데 어떻게 정의를 해볼까요? 우리는 뭐 반경 1km 내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정의할 거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을 이제 그 네이버드로 할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뭐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 뭐 마파를 하는 사람들 마파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네이버후드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든지 네이버후드로 이제 하겠다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위상을 정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사실 이제 뭐 앞에서의 정의를 보면은 그 위상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정의에서 일단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웃을 이제 셋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셋 안에 있는 포인트들이 각각의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쵸? 그럼 똑같이 우리는 이 사람들에 있어서 네이버후드를 정의할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여기서는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반경 뭐 몇 킬로 이내 이렇게 네이버후드를 정의를 했겠죠. 그쵸?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A의 네이버후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오픈셋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픈셋을 했으니까 클로즈셋을 또 정의를 해야겠죠. 클로즈셋은 정의가 쉽습니다. 뭐냐면은 이 오픈셋의 여집합 있죠? 아예 그 어떤 셋의 여집합 있죠? 여집합이 오픈셋이면 그 집합은 클로즈셋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오타 나네. 그 이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실수 아래서 오픈셋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클로즈셋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다시피 이제 밑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픈셋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다시피 클로즈셋이 될 거고요. 그쵸? 얘들 아래서 빼면은 두 개 이제 뭐 그 끊어진 오픈셋 두 개가 나오죠. 그쵸? 사실 여기서 뭐 오픈셋 두 개를 유니온한 것도 오픈셋이다라는 정의가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부분이 닫혀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클로스도 아니고 오픈도 아니다. 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클로스가 맞죠? 클로스 맞습니다. 제가 이건 클로스가 맞고요. 왜냐면 이거 그 컴플리먼트를 취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어, 예. 이거는 죄송해요. 이거는 우리가 오픈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컴플리먼트가 오픈이니까 이것은 이제 그 클로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무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이제 이것은 뭐 오픈도 아니고 클로즈도 아닌 그런 셋이 되겠죠? 그럼 이제 알토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알토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점선 부분으로 된 부분은 이제 그 열린 부분으로 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닫혀 있는 부분 이런 거는 우리가 클로즈 셋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이렇게 닫혀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열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뭐 클로즈 셋도 아니고 오픈 셋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념이 또 나오냐면 이제 해석학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뭐 인테리어도 나오고 클로저, 그다음에 바운더리 뭐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셋이 주어져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거냐면 클로저라는 걸 할 거예요. 클로저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익스테리어라고 해서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사실 이제 정의로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셋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작은 클로즈 셋을 말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정의할 건데 이건 반대로 이 셋에 포함된 가장 큰 오픈 셋을 인테리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운더리, 우리말로는 경계죠. 경계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 클로저에서 인테리어를 빼면은 우리가 바운더리가 나온다. 바운더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폴로지를 이제 짧게 말하면 어떤 거냐? 이제 어떠한 셋에서 토폴로지라는 것은 이 셋 안에서 뭐 네이버 오픈셋이 뭔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토폴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셋이 오픈셋이다라는 것도 사실 이제 위상에 따라 다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부터 위상을 오픈셋을 어떻게 정의하냐,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위상을 주면은 같은 셋이더라도 이 셋은 아니, 그 위상에 따라서 오픈셋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상은 오픈을 결정하고 뭐 클로스, 인테리어, 그리고 클로저, 바운더리를 결정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단한 그냥 토폴로지의 설명이었고요. 이제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컴팩트니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데피니션은 이겁니다.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이 말은 이제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셋에다가 토폴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이 스페이스에서 오픈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서브셋 K는 우리가 컴팩트라고 부르는데 뭐다? 이 K의 모든 오픈 커버가 유한한 서브 커버를 가지면은 우리가 컴팩트라고 부른다. 근데 오픈 커버가 뭔지 서브 커버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정의를 언팩해 봅시다. 일단은 오픈 커버랑 서브 커버를 알아볼게요. 이건 네 오류인데 일단 오픈 커버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커버란 게 우리가 덮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셋이 그 어떤 오픈 커버를 가진다는 말은 어떤 셋을 오픈 셋들로 덮는다는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얘 지금 이 원들 보이죠, 원들. 그쵸? 이 원들이 지금 이 셋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픈 커버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오픈 커버 오버 셋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커버 하나하나들을 뭘로 생각하냐면 어떤 집합의 원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서브셋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서브셋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서브 커버라고 할 건데 이 서브셋인데 몇 개를 빼내도 그러니까 그 서브셋 중에서도 얘를 덮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몇 개를 덜어내도 얘네들이 이 셋을 커버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서브 커버라고 부를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오픈 커버랑 서브 커버를 알았으니까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셋이 컴팩트다라는 건 뭐냐면은 얘를 덮는 모든 오픈 커버가 다 그 파이나이트한 서브 커버를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컴팩트라고 부릅니다. 혹시 민혁 씨 와닿으시나요? 정의가? 컴팩트가 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셋이 우리가 커버들이 있잖아요. 이 커버가 무한계를 무한계를 이제 해야 그 다 덮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가 어떤 커버를 가져다 놓으든 그거를 유한계의 그 커버들로만 다 덮을 수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라고 합니다. 혹시 형주 씨는 좀 와닿으시나요? 대충이요? 한림 씨는요?
벌써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뒤에 중요한 게 많은데. 잠시만요. 일단은 넘어가 봅시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게 컴플렉스 셋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어떤 셋이 엘리먼트가 유한계에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퍼펙트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오픈 커버들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 점을 포함하는 오픈 커버들만 선택하면은 어차피 걔네들이 많아봤자 파이나이트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파이나이트 셋은,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엘리먼트를 가진 셋은 우리가 컴팩트, 컴팩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이제 실수에서 클로스고 바운디드 면은 하이네보엘 정리에 따라서 이게 컴팩트 셋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네보엘 띠오렘은 여기서 증명은 안 할 거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하나 해볼까 하는데, 그럼 정말로 클로스 인터벌 0,1이 컴팩트 셋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쵸? 제가 그럼 여기서 증명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에, 어, 이게 펜, 이거 백제다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가 보일 것은 0,1이 컴팩트다. 자, 이 말은 즉슨 이 클로스 인터벌 0,1은 우리가 어떤 오픈 커버를 가져다 놓든 우리가 이제 막 제거를 해가지고 유한계의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걸 한번 증명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어떤 셋을 하나 정의를 할 건데 어떤 셋이냐면요. 이런 셋을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음, 이 사이의 원소인데요. 얘가 0,y가 클로스 인터벌 0,y가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갖는 y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어떤 a를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게 0을 0은 얘에 포함되죠. 왜냐면 0,0은 그냥 0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파이나이트니까 우리가 컴팩트 셋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컴팩트면 우리가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가지니까 그 A 안에 포함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지금 Y가 클로즈 인터벌 0,1 사이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얘는 바운디드 돼 있는 거 바운디드 되어 있죠. 그쵸? 왜냐면 0,1A 원소들밖에 못 가지니까 해봤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하고 원서 배운 이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얘는 스프리멈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민혁 씨 스프리멈 아시나요?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C를 A의 스프리멈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0이랑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거 먼저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C가 A의 수프리멈이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이런 그 부등식을 우리가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가 어 잠시만요. 그 다음에 우리가 0,1이 컴팩트라는 것을 보이려면 이 A에다가 우리가 1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끝이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C가 1보다 작다고 가정한 다음에 모순을 이끌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C가 1인 걸 보이고 그 다음에 C가 1일 때 1이 정말 이 셋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서프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0,1의 이제 유닛 인터벌을 그려봤을 때 C가 뭐 이쯤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셋 A가 노뎀티니까 우리가 어떤 그 원소 하나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원소를 우리가 A라고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C와 1 사이, 그 C는 1보다 작으니까 C와 1 사이에 그 어떠한 그 숫자 B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랬을 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A는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였어요? 이 A라는 그러니까 셋 라지 A에 있는 원소였잖아요. 그럼 이 말은 즉슨 이 0, 플러스 인터벌 0, A는 우리가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가진다는 걸 알죠. 그쵸? 네. 네네. 그건 모르죠. 네네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그럼 이걸 알 수 있죠. 왜냐?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파이널하게 우리가 서브 커버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A부터 B까지 있잖아요. 얘들을 우리가 하나의 또 그 커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0부터 A까지는 우리가 파이널하게 서브 커버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를 하나의 커버로 만든다면 그러면은 0부터 B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파이널한 거에다 플러스 1만 추가하면 되니까 얘도 뭐예요? 파이낸스 서브 커버를 찾을 수 있죠. 그쵸? 그럼 우리는 라지 A의 정의에 의해서 B가 이 셋 A 안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B를 처음에 어떻게 정의했어요? 이, 이 C와 1 사이에 있는 B로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C는 수프리멈이었어요. 그쵸? 그럼 수프리멈이 안에 있는 원소보다 작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뭐다? 모순이다. 어, 모순이다. 그래서 C는 음, 네. C는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수프리멈이 이제 1인 걸 알았으니까 1인 경우에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A가 오픈 커버 오브 이런 게 있죠. 그쵸? 그럴 때 우리가 스프리멈이 이제 1이란 거 알았으니까 이제 1일 때를 한번 보는 거예요. 1일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1 이전에는 원소가 다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1 근처에 뭐 D를 하나 잡아 봅시다. 그러면은 정의에 의해서 우리 0부터 D까지는 우리가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D부터 1보다 그 더 큰 원소 하나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1.1이라고 해봅시다. 그쵸? 그럼 D부터 1.1까지 우리가 이걸 하나 또 잡아준다면 이것도 그럼 0,1 클로스 인터벌 0,1까지도 우리가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따라서 우리는 이제 뭘 보였어요? 1이 이 라지 A 안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 보였고 따라서 0,1은 컴팩트하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0,1은 컴팩트하다는 걸 보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뭐 이제 그냥 A, B를 해도 사실 뭐 그 늘린 거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0,1을 보여도 이제 나머지의 뭐 어떤 클로즈 그리고 바운디드 인터벌이 컴팩트 셋이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직접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정의를 할 거냐면 이제 제가 그 시퀀셜 컴팩트 닛을 들고 왔어요. 이걸 왜 들고 왔냐면 이제 원래 컴팩트 닛으로는 약간 그 제가 직관적으로 그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시퀀셜 컴팩트 닛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퀀셜 컴팩트 닛은 뭐냐면은 이 셋 안에 우리가 그 셋 안에 있는 시퀀스들이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점들마다. 우리가 이제 안에 있는 건 이제 어떻게 잡든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퀀셜리 컴팩트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수열이
이제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를 가지면은 우리가 시퀀셜리 컴팩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그 시퀀셜리 컴팩트를 소개한 이유는 일단은 어떠한 그 논매트릭 스페이스 빼고는 그냥 그 동치예요. 컴팩트랑 시퀀셜 컴팩트랑.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논매트릭 스페이스는 지금 여기서 안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세미나에서는 시퀀셜 컴팩트랑 그냥 컴팩트랑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시퀀스가 있는데 얘가 컨벌전트 하지 않는 서브 시퀀스를 갖는 경우가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셋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셋은 지금 바운디드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열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바운디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쭉 이제 그 수열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수렴하지 않겠죠, 그쵸? 수렴하지 않으니까 애초에 수열 자체가 수렴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아니죠, 그쵸? 아니, 애초에 그냥 계속 나아가니까 우리가 그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셋이 바운디드 돼야 된다, 그쵸? 조건 하나 찾았어요. 우리가 그 시퀀셜리 컴팩트 셋이 어떻게 보일까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제 이런 구멍들이 있어서요. 어떤 시퀀스가 쭉 가는데 구멍으로 가면은 우리가 그 컨벌전트 하는 서브 시퀀스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쵸? 왜냐면 구멍으로 가면 여기 그 아예 값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쵸?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경계가 있는데 여기는 경계가 없어서 시퀀스가 또 이쪽으로 빠져버린다면 이제 우리가 또 그 컨벌전트 한 서브 시퀀스를 찾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다 보완한 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볼도 없고 뭐 바운더리를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컴플리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셋이 컴플리트 하다라는 게 이제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모양을 좀 얼추 찾은 것 같아요. 그럼 시퀀셜리 컴팩트 셋은 이제 뭐냐? 바운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플리트 해야 된다. 네, 네, 네. 아, 네네네, 맞아요. 네, 상관없죠. 네, 이어갈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퀀셜리 컴팩트 셋이면 바운디드이고 컴플리트면 된다. 다 끝일까요, 과연? 혹시 뭐 생각 있으세요? 뭐 이거를 만족시키는데도 얘가 컴팩트가 아닐 수 있을까? 이게 끝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제 무한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거 보시고 이제 어떤 아래 무한 차원의 시퀀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각각의 좌표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A1은 1,0,0,0 이렇게 쭉 돼 있고요. 그다음에 A2는 두 번째 자리에 1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뭐 AN은 이제 N번째 자리에 1만 있고, 이제 다른 데는 다 가는 경우. 그러면은 우리는 이 수열이 바운디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다 1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얘는 그 컨벌전트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떤 조건을 줘야 되냐면 토탈리 바운디드라는 조건을 줘야 돼요. 이 토탈리 바운디드가 뭐냐? 이 바운디드는 뭐냐면요. 이제 어떠한 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이 엡실론 볼로 얘를 유한하게 채울 수 있으면 우리는 토탈리 바운디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럼 아까 무한 차원에서는 토탈리 바운디드 안 되는 거냐? 라고 보신다면 이제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림으로는 무한 차원을 표시하지 못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은 첫 번째 수열은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열은 여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열은 여기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차원이 이제 쭉쭉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엡실론은 만약에 뭐로 줄까요? 뭐 2분의 1로 줘버리면 얘네들을 채울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얘들 각각의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루트 2인가요? 그쵸? 그러면 엡실론은 2분의 1만큼 줘버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엡실론 볼들이. 그러면 우리가 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셋을 우리가 채울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토탈리 바운디드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어떠한 셋이 컴팩트이기 위해서는 토탈리 바운디드 그리고 컴플리트여야 된다. 그 토탈리 바운디드가 이제 바운디드의 좀 조금 더 강한 버전이고요. 네, 토탈리 바운디드면 바운디드임은 다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뭐냐? 얘는 충분히 작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꽉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무한 차원으로 나가거나 그 다음에 어떤 구멍으로 빠져나가거나 이런 탈출구가 없는 이제 셋을 우리가 컴팩트 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제가 뭘 들고 왔냐면 익스트림 밸류 띠오렘을 들고 왔는데 이제 띠오렘이 이거예요. 뭐 어떤 뭐 실수 그 리얼 밸류 펑션 f가 이제 뭐 어떤 클로즈 인터벌에서 컨티뉴어스면 컨티뉴어스면 f는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가 이제 익스트림 밸류 띠오렘인데 일단 저는 이거를 이제 증명하진 않을 거고요. 이제 대신에 뭘 할 거냐면 이제 위크 익스트림 밸류 띠오렘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그냥 f가 어떠한 크로스 인터벌에서 바운디드면은 그냥 바운디드다 아니 그 컨티뉴어스면 바운디드다라는 것만 우리가 제가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럼 우리가 목표가 다 바운디드 됨을 이제 증명하는 건데 그럼 일단은 이제 바운디드 안 되어 있는 게 있냐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렇게나 그려도 여기에 뭐 이렇게 바운디드 돼 있으면 뭐 그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으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뭐 잉? 잉? 이게 안 없어지네요. 일단은 뭐 우리가 어떻게 그리든 얘들이 그 그 미니멈과 맥시멈을 안 같게 만들 수 우리가 없어요. 그쵸? 다들 한 번쯤 그려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배운 뭘로요? 니스로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뭘 일단 아냐면 그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제 다들 배우셨을 텐데 혹시 민혁 씨 뭔지 아시나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사실 이게 개념이 완전히 필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일단 개념으로 일단 적어놨고요. 그냥 컨티뉴어스 하다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x 값이 작게 움직이면요. 그러면은 f 값도 정말 작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냥 말로 하면 그냥 그 컨티뉴어스의 정의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점들의 이제 어떤 네이버후드를 각각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각각의 네이버후드에서는 우리가 다 바운디드 되어 있으면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F는 이제 그 로컬리하게 이제 바운디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아냐면 이 클로스 인터벌 0,1은 우리가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로 항상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만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구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쵸? 이런 구간이 하나 있을 거고 아무튼 이게 유한하게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각각의 네이버 후드마다 F가 다 각각 그 바운디드 되어 있으면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얘네들을 다 모아도 우리는 바운디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면 해봤자 파이네트하게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컴팩트를 이용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 F가 바운디드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로컬리 바운디드 된 것들이 결국은 뭐다? 이 글로벌리하게 다 바운디드 되어 있으면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컴팩트 셋의 특징은 이제 로컬한 걸 이제 글로벌하게 바꿔주는 그런 게 이제 잘 그 특징들이 잘 보존되는 그런 성질을 가진 컴팩트 셋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약간은 이제 컴팩트 셋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오늘 거는 여기서 끝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쵸? 그쵸? 네. 일단은 일단 우리가 그 컴플리트 엑시옴에 의해서 얘가 스프리멈을 일단 가진다는 걸 일단 증명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A가 노엠티라는 것도 보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노엠티니까 일단 C를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얘가 C가 1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C가 1보다 작으니까 일단은 C에 여기 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C가 1 사이에 어떤 숫자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걔를 D라고 하고, 걔를 이제 뭐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0과 C 사이, 0과 C 사이에 우리가 어떠한 뭐, 그, 이 A의 원소 하나가 있는 걸 아니까. 그쵸? 그러면 얘까지는 우리가 파이나이트 서브 커브를 가짐을 알 수 있고요.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이 A라는 원소를 그 어떤 이 셋 안에 포함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일단은 이 A가 노멀티임을 알잖아요. 아, 네네, 그쵸. A가 C가 될 수도 있죠. 네. 네,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A가 C라고 하더라도 그 어차피 C와 그럼 B 사이에 얘네들을 우리가 또 그 커버를 하나 붙여주면 그럼 0부터 B까지가 또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갖기 때문에 그럼 또 B가 또 A에 들어가고 그럼 또 B가 C보다 큰데 그럼 또 B가 또 그 원소에 들어가니까 스프리멈이 원소보다 작다. 이건 또 모순이 되죠. 네. 왜냐면 우리가 일단은 그 A의 그 셋의 정의에 의해서 일단은 우리가 0부터 A까지는 우리가 파이낸스 서브 커버가 있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A부터 B까지 우리가 하나를 붙여준 건데, 네. 네네네. 하나를 붙여준 건데, 어차피 파이나이트 한 거에다가 플러스 1 해줘도 어차피 파이나이트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네. 네. 그걸 그냥 하나의 오픈 커버로 잡아버린. 음. 일단은, 저는 그 고려대 오승상 교수님께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한번 그 부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들어갈 수도 있죠. 실순, 실순인데요. 네, 일단, 네,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